자, 요번에는 이제 인지학 특성의 구성 요소인 큰 범주인 첫 번째 구성 범주인 역사 교과에 대한 지식을 이제 강독을 하겠습니다. 자, 그 관련된 내용들 이제 제가 한번 공유를 이제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역사 교사의 이제 교과에 대한 지식을 볼게요. 자, 여기 보면 가르치는 행위에서 여러 영역에 대한 교사의 이해가 내포되어 있다. 그래가지고 이제 교육 철학에 대한 이해, 그다음에 교과 내용에 대한 이해, 교실에 대한 이해 등에 따라 수업이 이제 달라지는데, 자, 그래서 이제 교사가 효율적으로 가르치기 위해 이와 같은 여러 영역을 통합적으로 이해하고 이를 교수 실천에 반영해야 된다. 그렇지만 실제 수업에서 가장 직접적으로 작용되는 교과 지식이다. 그 풍부한 교과 지식을 가지고 있는 교사는 효율적 교과를 지도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인지의 특성 중에 하나가 이제 여러 가지 있지만 교과 지식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걸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교과 지식. 자, 그러면 이 교과 지식들은 이제 어떤 요소들 구성되어 있는가? 아까 그 밑에 있는데, 자, 중요한 지식의 틀을 파악하거나 교과의 중심이 되는 주요 학위 개념을 이해하거나 그다음에 교과 구조의 이제 이해와 이를 알려주는 의욕 이런 것도 구성이 됐고, 자, 이런 이제 교과의 틀을 구성하는 기본 개념의 핵심적 아이디어 된 지식이죠. 그리고 이런 이제 아까 설명한 것처럼 중요한 지식의 틀 같은 걸 말하는 거죠. 중요한 지식의 틀. 그 다음에 이는 이제 뭐냐면 교과가 중심에 대한 하위 개념의 이해. 그래서 이거는 교과 내용 관련된 지식이고, 그 다음에 이제 3은 이제 교과 구조의 이해와 이를 알려는 의욕. 그래서 교과에 대한 인식론적 지식의 관심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여기에서 인식론적 그 지식과 관심이 뭐냐면 이 수업 그 뭐냐면 전문 지식, 그러니까 이제 지식이 형성되는 과정을 이해하려고 하는 걸 얘기하죠. 인식론이라는 것은 지식 자체보다는 그 지식의 내용이 어떻게 형성되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알려고 하는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는데 이 가운데 교사의 교과 지식과 관련된 가장 관심 있는 내용은 내용 지식이다. 그래서 이제 교사 지식 중에 세 가지 내용 중에 내용 지식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교과에 대한 내용 지식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 지식 내용에는 세 가지가 구성되는데 그 중에 그 교과 내용에 대한 지식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세 가지 중에. 자, 그 다음에 이제 교과 내용은 수업 내용을 구성하는 기본 자료이다. 그래서 교과 내용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교사는 자신이 의도에 맞춰서 다양한 내용으로 수업을 구성할 수 있으며 자신감을 가지고 수업에 임할 수 있다. 그래서 교과 내용에 대한 지식은 교사가 역사 수업 방식을 결정한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다. 그 의미에서 내용 지식은 교사의 능력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로 평가되고 있다. 자, 그러면 이 교과 내용 지식은 수업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 이걸 좀 볼게요. 교과 내용 지식은. 자, 여기에서 이제 첫 번째 수업에서 내용 지식의 역할, 이제 그 다음 단락인데, 그래서 수업에서 그 교과 내용 지식이 어, 어떻게 이제 되고 있는가? 이걸 이제 좀 볼게요. 자, 여기 보면 첫 번째로서 교과 내용 지식은 수업 정보 전달이나 교사의 학생의 의사소통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적절하고 다양한 설명은 학생들에게 명확한 역사 정보를 가질 수 있게 흥미를 느끼게 하며 기능을 기르는데도 도움이 된다. 자, 그리고 이때 기능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뭐 탐구 절차나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다음에 학생이 학습 내용을 체계적이면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내용 지식이 필요하다. 그래서 역사 개념이나 아이디어를 설명할 때도 관련 사례를 드는 경우가 많다.
자, 이때 수업 내용에서 적절하면서 학생들의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사유를 듣기 위해선 풍부한 내용 지식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교과 내용 지식이 정보 전달이나 그다음에 의사소통, 교사와 학생 간의 의사소통에 밀접한 관련된 관련된 내용, 하위 내용이에요. 자, 그다음 두 번째 수업에서 내용 지식의 역할은 보면, 자, 보통 이제 교사는 그 한 단위 수업에서 학생들이 인식시키고자 하는 몇 가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오늘날 말하면 컨셉을 가지고 있는 컨셉. 예. 자, 이들 아이디어를 실제 수업의 전개 과정에서는 몇 단계에 거쳐서 흩어지게 나온다. 단계별로 아이디어가 하나씩 나온다고 하더라도 수업에 체계적으로 전개하기 위해서는 이들 아이디어를 적절하게 연결을 해야 되며, 교사의 수업 계획도 보통 이런 그것을 고려해서 만들어진다.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수업을 내용할 때 이 수업에서 요거는 뭐 탐구 학습을 좀 해봐야 되겠다. 아니면 폴란드 보드를 좀 해야 되겠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컨셉별로 이렇게 진행이 되잖아요. 그렇지만 이렇게 이제 진행된 아이디어도 서로 연결시켜 줘야 돼. 예. 그래서 이때 이제 필요한 것이 뭐냐면 어 교과 내용 지식과 그 플러스 이제 맥락적 지식과 인식론적 지식이 플러스 된다는 거죠. 자, 요 내용이 그 하나부터 나오고 있어요. 근데 실제 수업에는 교사가 설계한 대로 전개되는 경우가 그리 많지 않다. 교사는 학생의 이해와 반응에 따라 수업 중간에 계획을 조정하기도 하고 예상치 못한 상황에 맞춰 계획을 바꾸기도 한다. 그래서 필요할 경우에는 계획에 어떤 새로운 정보를 제시하기도 한다. 이처럼 아이디어를 연결하고 설명 내용을 적절하게 조정하기 위해서는 설명한 내용이나 그와 관련된 연구에 대한 교사의 지식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 내용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이는 가능하지 않다. 예. 그래서 인제 내용 지식이 이때 인제 아이디어를 서로 연결시키고 학생들의 반응을 적절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하다는 거야. 예. 그래서 이 두 번째 역할에 대해서 인제 얘기를 하는데, 근데 주의할 것은 내용 지식만 있으면 안 돼요. 내용 지식만. 예. 거기에 인제 뭐가 이제 플러스 되냐면 맥락적 지식과 인식론적 지식도 같이 있어야 돼. 예. 그러니까 내용 지식은 인제 역사에 대한 구체적인 지식인데 반해서 맥락적 지식은 역사의 흐름을 알 수 있는 지식이죠. 예, 맥락적 이해를 할 수 있는. 예. 그래서 맥락적인 이해, 맥락적 지식과 이해와 그다음에 또 이것이 어떻게 이제 이런 지식들이 만들어졌는가, 인식론적 어떤 지식, 지식의 형성 과정들을 좀 알아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인제 요 내용이 그 밑에 있어. 밑에 보면, 자, 그런데부터 볼게요. 그런데 내용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반드시 종합적인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역사를 종합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맥락적 이해도 필요하다. 그래서 맥락적 이해에서 내용 지식 외에도 개별적 사실상을 연관 지을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며 역사를 맥락적 이해를 하는 성향도 필요하다. 그래서 맥락적 이해, 맥락적 관련된 지식 가 관련된 것들 내용이 있고, 그다음에 인제 이와 관련된 과거에 일어난 개별 사건이나 현상을 더 많이 기억했다고 해서 역사적 사실 본질을 이해하거나 자료를 비판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주장도 유의할 만하다. 자, 요거는 이제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지금 역사학자하고 그다음에 고등학생을 비교하고 있어. 이걸 왜 비교하는지 모르겠는데, 자, 요거는 이제 그냥 맥락적 지식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보통 역사학자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생하고 이제 보면 물론 고등학생이 역사학자보다 많이 모르죠, 내용 지식 측면에서. 근데 간혹 가다 고등학생 중에 덕후가 있나 봐요. 그러니까 덕후를 상정하는 게 어떤 특정한 부분에 아주 그 많은 그 관심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덕후라도 막상 이제 이 역사학자들을 비교해 볼 때 덕후가 먼저 아니야겠죠, 특정 분야에 대해서는. 근데 설명을 하려고 하면 그 고등학생들은 잘 못해. 그 사람이 그냥 단순히 사실에 대한 나열에 불과한데 그 역사학자 같은 경우는 설명을 잘할 수 있죠. 왜냐하면 조그만 소스를 가지고 있어도 예전에 이제 요리를 할 때 레시피를 많이 다뤄본 경험이 있으면 조그만 그 레시피만 있어도 적은 레시피에도 맛있는 음식을 최대한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조금 자기가 알고 있는 역사적 지식이 적더라도 예전에 역사를 다룬 많은 지식들 이렇게 다룬 경험이 있다 보니까 그걸 잘 버무려서 설명할 수 있어.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게 서브 텍스트, 그러니까 그 밑에 깔려 있는 어떤 의미까지도 파악할 수 있죠. 그래서 고등학생 덕후들은 그 내용을 단순히 이제 뭐냐면 진술한 데 반해서
이해도 역사학자들은 조그만 지식이라도 자기가 알고 있는 적은 지식이라도 어떻게 했어요? 그 내용에 대한 그 밑에 서브 테스트까지 이제 관점이나 이것이 왜 이런 맥락에서 만들어지는 걸 같이 설명한 거야. 그러니까 이걸 하기 위해서 맥락적 지식이 필요하다는 걸 지금 고등학생하고 뭐와 비교를 하고 있냐면 역사가 비교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 비교 연구가 그 밑에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한번 읽어보면 고등학생이 역사 텍스트 이해하기에 비교한 연구가 잘 나타나고 있다. 자, 이 연구에 따르면 그 역사적 그 사실 더 많이 기억한다고 해서 반드시 역사적 자료를 비판적으로 읽거나 자료에 들어있는 서브 테스트를 읽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여기 키워드가 이제 서브 테스트 좀 기억을 해주세요. 예. 서브 테스트는 뭐냐면 그 밑에 있죠. 테스트에 깔려 있는 관점을 인식하는 사회적 의미를 밝히는 능력이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이걸 누가 더 많이 알고 있다는 거야? 학생들보다 역사가들이 더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은 단순히 그 텍스트에 대해서 그냥 자기 알고 있는 지식을 얘기한 반에 역사학자들은 사실적 지식이 부족하더라도 내용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학자들과 비슷하게 텍스트를 비판 중인 거야. 예. 그래서 역사학자들은 그 밑에 숨어있는 의도, 동기 같은 인간의 의도나 동기, 목적, 그다음에 이걸 내포하고 있는 것을 재구성한 시도에 의해서만 읽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며 텍스트의 저자의 의도나 관점을 읽는 데 익숙하기 때문이다. 예전에 많이 그런 경험을 해왔기 때문에 서브 텍스트를 많이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있죠. 자, 그 다음에 맥락적 지식 외에도 인식론적 지식이 필요해요. 인식론적 지식. 자, 인식론적 지식은 내용들 보면 첫 번째 어떤 역할을 하냐. 첫 번째, 자, 인식론적 지식이라는 것은 역사적 사료가 왜 만들어지고 지식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형성 과정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인식론적 지식은 자료의 성격이나 표현 형식에 비춰 내용이 실제로 어떤 사실을 반영하는지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학생들이 습득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정리하게 해준다. 예. 그 다음에 또한 자료 내용을 적절히 병행하여 교사의 이해와 해석을 학습에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인식론적 지식도 필요하다. 그래서 그 인식론적 지식이 학생들에게 어떤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가? 이걸 이제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정리해서 얘기하면 역사 교과에 대한 지식 중에 제일 중요한 거는 내용 지식이죠. 그래서 있고 그렇지만 이제 이게 제일 중요하지만 두 번째는 맥락적 이해도 필요하고요. 그래서 아까쯤에 이제 사례 연구에서 서브 테스트 같은 것들 이제 그 얘기를 했죠. 역사가들이 가질 수 있는. 그 다음에 거기에 플러스 뭐가 있냐면 인식론적 지식이 필요해. 그래서 내용 지식에 관한 역할을 두 가지 얘기했죠. 아까 이제 첫 번째 교과에 대한 수업의 정보 전달이나 교사 학생들 의사소통에 밀접한 관련이 가지고 있고 두 번째는 여러 아이디어를 하나로 종합해서 체계화시킬 때 내용 지식이 필요하죠. 예, 요 두 가지 내용 지식에 그래서 이제 수업에서 역할 두 가지 이제 역할을 대해서 얘기를 했죠. 이게 이제 역사 교과에 대한 지식이에요. 이 역사 교과 지식은 어디에 포함되어 있다? 인지적 특성이라는 큰 범주 속에 이제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볼게 그 인지적 특성 중에 두 번째 카테고리가 뭐냐 역사 교육관이야. 네. 이 역사 교육과 관련된 문제가 예전에 기출문제에 좀 자주 언급됐기 때문에 좀 자세히 볼 필요가 있어요. 자, 그 역사 교육관을 구성하는 요소는 되게 많아요. 거기 책들 보시면 되게 이제 정리해 보면 내용이 있고 방법이 있어. 교수학습 방법. 요게 주 내용이야. 내용과 방법이. 이게 큰 구성 요소고. 근데 이제 내용을 중요시할 것인가 방법을 중요시할 것인가에 대해서 또 인식의 차이가 있어요. 여기 이제 논쟁을 하죠. 내용 중심설, 방법 중심설. 요건 뒤에 좀 있고요. 그 외에도 그 목적이 있고 역사 교육의 목적 있죠. 목적이 있고 그다음에 역사학에 대한 관점도 있어요. 교사가 가지고 있는 역사학에 대한 관점. 그다음에 다섯 번째 역사적 사고방식. 그다음에 교과서에 대한 관점도 있어요. 교사가 생각하는 교과서의 관점.
예. 그래서 그에 따라 이제 수업 방법 관련된 내용도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일곱 번째는 역사의 객관성에 대한 역사적 사실의 객관성에 대한 견해. 그래서 뭐 역사 교과 내용이 구성된 내용, 방법, 목적, 역사에 대한 관점, 역사적 사고 방식, 그다음에 이제 교과서의 관점, 그다음에 역사적 사실의 객관성에 대한 견해 등등등. 이런 여기에 다양한 요소 중에 다양한 요소도 역사 교육과를 구성하고 있고요. 그중에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은 내용하고 역사 교육과 역사 내용하고 방법. 이게 제일 중요한 그 역사 교육과 구성 요소죠. 그래서 내용과 방법 중에 어디를 강조할 것인가 가지고 또 논쟁이 있었고 역사 교육 학계에 요 관련된 내용인데 자 그래서 이제 역사 교육과 관련된 내용들을 좀 볼게요. 자 역사 교육관에서는 역사 교육의 성격이나 목적에 대한 관점의 차이는 교사의 수업에 큰 영향을 미친다. 아 그래서 이제 교과가 무엇인지에 대한 생각에 따라 학생들에 대한 교과의 표현하는 방식도 바뀌며 그래서 이 교과가 무엇인지에 대한 생각 이거 자체가 아까 뭐와 연결된 역사 교육관이에요. 이게 자 그리고 이제 어떤 수업이 성공한 수업인지에 대한 판단도 달라질 수 있다. 자 그러면 이제 교과 교육에서 보는 정통적 관점에서는 역사 교육과 간의 이제 주요 내용이 교과와 방법이야. 그래서 교과 내용을 보는 정통적 교육 관점은 교과와 방법이라는 이분법적 논리다. 그래서 교과라는 건 내용을 강조하는 입장이고 방법은 교수학습 방법을 얘기하죠. 가르치는 방법을 이제 강조해요. 이거는 파란책에도 잠깐 언급돼 있는데 요걸 이제 좀 검은책에도 내용이 자세히 설명돼 있어요. 그럼 제가 그 보충 자료에 잠깐 좀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이거는. 자, 여기 보면 보충 자료에 보면 1 페이지에 그 내용과 방법의 구도 논쟁이 있죠. 검은책에 있는 내용. 그래서 인제 이 검은책이 자세히 돼 있기 때문에 제가 검은책 내용을 좀 그 내용들을 간추려 봤어요. 도표 만들었죠. 여기는 내용 중심이야. 내용 중심. 그리고 여기는 방법 중심이죠. 방법 중심. 그래서 내용을 많이 하면 잘 가르칠 수 있다는 거고 내용 부분은 가르치는 방법만 하면 잘 가르칠 수 있다는 주장이에요. 그래서 내용을 강조하는 학자는 역사학자들이죠. 그리고 방법만 제대로 알면 내용에 상관없이 잘 가르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교육학자들이에요. 그래서 인제 검은 책은 교육 방법론적 교과 교육론 하기라고 좀 어렵게 했지만 교육학자들이 그렇게 인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여기에서 중심은 이제 역사 교육이죠. 역사 교육학자들 입장을 볼까요? 역사 교육학자들 입장은 여기 있죠. 교과 중심적 내용 교육학이에요. 일단은 역사 교육학자들은 내용하고 그리고 방법을 동시에 중요시 여겨요. 내용과 방법을. 근데 상대적으로 어디에 키포인트를 주냐면 내용에 중시해요. 내용에. 내용을 많이 알아야지 어떻게 해요? 제대로 가르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많이 알면 가르칠 수 있다. 이런 이제 입장이야. 그래서 얘네들 내용 중심에서 입각해서 보긴 하지만 역사학자들하고 상대적으로 볼 때 방법을 좀 강조한다. 이게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교과 역사 교육학자는 역사 교육은 내용을 중요시하기지만 약간의 방법도 필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종전의 역사학자들의 뭐냐면 입장하고 좀 다른 거죠. 내용만 중시하기는. 예. 그러면 교사는 어떻게 되냐? 교사는 항상 이제 말 절충해야죠. 역경 같은 경우에는 뭐 두 가지 의견 중에 어떻게 할 것이냐면 절충적 의견을 계속 제시하는 게 교사 입장이니까 내용도 많이 알아야 되고 방법도 알려야죠. 네. 내용과 방법을 동시에 해야 된다. 그래서 인제 여기 역사 교육관도 내용 중심과 방법 중심 이렇게 가르치지만 동시에 많이 알아야 된다는 게 보편 대체적인 의견이에요. 자 이게 검은책에 있는 내용과 방법, 내용 우위, 방법 우위와 관련된 내용인데 자 그러면 다시 갈색책 내용을 읽어 볼게요. 자 그래서 교과의 내용을 가르치고 배우는 과정에 대한 처방적이고 기술적 원리를 다루는 것이 교과 교육학이라고 볼 수 있다. 요때 교과 교육학은 것은 역사 교육학이죠. 여기서 말하는 것은 역사 교육학. 아, 이렇게. 자, 자 이러한 관점에서 역사 교육에서 마찬가지로 적용되었다. 역사 교육에서는 어, 역사를 가르친다와
역사로서 가르친다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자, 여기에서 역사를 가르친다는 의미는 뭘까요? 내용을 가리키는 내용 중심에서. 그다음에 역사로서니까 로서가 들어가 있으니까 이거는 수단 목적이죠. 방법으로서 가르친 거죠. 자, 먼저 이제 역사를 가르친다, 역사로서 가르치는 태도를 취한다는 견해가 바로 그것이다. 뭐 등등 있는데, 자, 그래서 여기에서 역사를 가르친다는 거 첫 번째 내용 중심서가 관련된 거죠. 자, 역사를 가르친다는 말은 역사적 사실을 아는 것 자체가 역사 교육의 목적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로서 가르친다는 것은 역사적 사실, 역사 교육의 목적을 달성한 수단을 보는 거죠. 두 가지. 그래서 수단을 보고 제일 중요한 건 이제 방법이 중요하다. 예,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두 가지 논의가 있다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역사적 사실에 대한 기억 위주로 전개된 역사 수업에 대한 방식이 내포되어 있다. 역사로서 가르친다는 내용이 그런 반성의 의미가 있다. 즉 어떤 내용을 가르칠지 어떤 방법을 가르칠지에 관심한 내용이다. 어떤 내용을 가르칠지에 대해서 어떤 방법을 가르칠지에 대한 관심이 전환이 필요하다. 뭐 이런 내용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입장, 역사를 가르친다와 역사로서 가르친다. 그래서 내용과 방법 그런 측면에서 좀 얘기를 해봤고요. 자, 그러나 이제 실제 수업에서는 내용과 방법을 분리해서 안 되죠. 아까처럼 교사는 내용과 방법을 플러스 시켜야 돼. 그러나 실제 수업에서는 내용과 방법을 이렇게 분리되어 나타나지 않는다. 그래서 수업에서는 여러 가지 내용과 방법을 플러스 시켜서 이렇게 이제 좀 플러스 시켜서 가르쳐야 된다. 뭐 이 내용도 있고. 자, 그러면 그렇지만부터는 또 뭐냐면 내용과 방법 외에도 또 뭐가 있어야 돼? 아까 목적이 있어야지. 목적. 지향하는 목적 있잖아요. 요것도 역사교육관의 들어가는 세 번째 요인이죠. 자, 수업에서 교사 자신이 지향할 목적이 이르는 적합한 내용을 다루는 뿐만 아니라 다룰 내용의 이제 범위 및 계열이 이미 짜여져 있고 이 내용을 어떻게 학습시키며 이를 위해서 어떤 자료를 택하는 걸 생각하게 된다. 그래서 이제 역사 수업에서는 내용, 방법, 목적의 관점이 하나로 이제 역사교육관이 형성되며 역사교육과의 차이는 수업에 반영된다. 자, 그래서 역사 교사의 목적도 있지만 아까 내용과 방법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첫 번째와 두 번째. 이것이 따로따로 놀면 안 된다는 거야. 이거는 목적, 내용, 방법이 일치성을 연결시키는 목적, 내용, 방법의 일치성을 연결시켜야 된다. 그래서 내가 막 역사적 사고력을 이제 양성시키는데 방법로서 이제 뭐냐면 그걸 했어. 뭐 시사극이라든지 토론학습을 했어요. 맞지가 않죠, 목적에. 그러면 이걸 맞춰야 되겠죠. 방법은 어떻게? 교사학습 방법으로는 역할극이나 극학학습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뭐냐면 목적이 있지만 이 내용과 방법을 고려해서 해야 된다. 자, 하여튼 이런 내용, 방법, 목적이 서로 결합되어 갖고 역사교육관의 형성이 됐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역사교육관에 영향을 미친 게 내용, 목적, 방법 외에도 뭐냐면 그 네 번째 역사학의 관점도 있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역사적 사고방식이 있어요. 이런 것도 역사교육관에 큰 영향을 미친 인지 요인이다. 그래서 여기에서 인지적 요인이라는 것은 이제 아까 얘기했처럼 요거 역사교육관이 큰 범위가 뭐라고 했어요? 교사의 인지적 특성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제 그 교사의 인지적 특성에서 두 번째 지금 역사교육관 얘기하고 있고 그 안에 구성 요소로서 역사학에 대한 관점, 역사 사고방식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많이 나온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교사는 역사적 사실에 대한 이해와 역사적 사고방식에 따라 역사 사실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며 어떤 역사가 중요하고 역사를 왜 배워야 되는지 생각을 바꿀 수 있다. 그래서 자기가 만약에 뭐 진보적인 역사관을 갖고 있으면 뭐 박정희에 대해서 상당히 독재자니 뭐니 하면서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고 해석을 하고 자기가 좀 약간 극우적이나 이제 보수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 일베적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박정희의 어떤 경제 건설 그 부분들만 이제 부각시키고 인식해서 해석을 하겠죠. 예, 뭐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또 보면 그 역사 교육에서 이제 또 알아야 할 요소가 뭐냐면 역사 교육관에서 구성하는 하나의 또 중요한 요소는 요게 이제 여섯 번째가 좀 되겠죠? 예. 그 학생들이 알아야 할 역사가 무엇이든 교사의 관점이야. 예.
어떤 것을 알아야지 이제 역사를 제대로 가르칠 수 있나 그런 것들인데 그래서 이걸 뭐라고 역사를 안다는 거야. 그래서 역사를 안다는 것은 어디에 속한다? 어 역사 교육관에 속한다. 그리고 이 역사 교육관의 한 구성 요소에 속하고요. 그리고 이거는 학생들이 뭘 알아야 될까 역사에서. 이런 것들을 하는 것에 속한다는 거죠. 역사 교육관에 속하고 역사를 안다는 것은 학생들이 어떤 역사를 알아야 된다. 어떤 방식의 역사를 알아야 된다. 교사의 인식하고 관련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근데 이게 상당히 중요한데 왜 중요하겠어요? 당연히 기출에 나왔기 때문에 중요하겠죠. 기출 관련 거예요. 기출. 그래서 일단은 요거는 갈색 책에도 있지만 어디에 있냐면 그 검은 책에도 있어요. 검은 책 내용이 훨씬 더 정확해요. 그래서 갈색 책만 보시고 이건 풀 수가 없어. 이걸 보고 풀었다고 갈색 책 보고 이제 풀었다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거는 인제 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 보면 교수학습 방법하고 연결시켜 갖고 문제가 나오는데 교수학습 방법과 연결시켜 갖고 문제 그 관련된 설명은 검은 책에만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요거 하기 전에 제가 인제 검은 책하고 갈색 책에 있는 내용들을 좀 약간 정리해 가지고 표로 만들어 봤어요, 그걸. 이 기출이 한 3번 정도 나왔기 때문에 18 년도에도 최근 나왔죠. 그래서 요거 꼭 공부를 해 두셔야 돼요. 자 그러면 제가 보충 자료에 그걸 이제 했는데 역사 교육관에 속해 있는 역사를 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 점을 좀 알았으면 하겠다는 그 역사 교사의 교육관 그 관련된 유형에 따라서 그 뭐냐 교수 학습 방법도 달라져요. 요거는 이제 검은 책 위주로 제가 정리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검은 책도 읽어 보시겠지만 일단은 검은 책 내용이 좀 더 자세히 설명돼 있어요. 제가 그래서 이제 뭐 검은 책을 읽으라고 이제 얘기한 건 아니고 그 이제 간혹가다 기출에서 검은 책이 잠깐 언급됐기 때문에 그 내용들 관련된 부분들만 부분 발췌를 하는 거예요, 제가. 자, 그러면 인제 좀 볼게요. 4 가지 유형이 있죠. 4 가지 유형에 따라서 교수 학습 방법도 달라지죠. 자, 역사를 안다는 유형의 4 가지 유형 중에 개별적 역사적 사실에 대한 기억을 강조하는 어 교사들이 있어. 그래서 이때는 보편적 지식의 성격을 가지나 반드시 절대적 객관성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많은 사람들이 요거 어 이해하는 어떤 팩트적 차원에서 있죠. 근데 팩트가 좀 달라질 수 있죠, 역사 사실이 달라지면. 자 그래서 인제 주로 학생들 기억을 연상시키는 데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교사 설명으로 진행되고요. 그때 교사 학습 방법은 주로 강의식에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문답, 비교, 유추, 연상 같은 것들 있죠. 예. 예. 이런 거 강의식 수업에서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다 이런 거죠. 예. 자 그다음에 역사적 사실은 인과관계 기억의 두 번째죠. 요거는 원인과 결과예요. 예 원인과 결과고 주로 이제 탐구학습이나 이런 방식으로 교사의 체계적 설명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주로 요거는 탐구식 수업에 이제 맞춰 갖고 이제 진행을 하시면 돼요. 자 보면 역사적 인과관계는 역사 사실일 수도 있고 후대 사람들이 그렇게 파악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거는 나중에 인제 제가 검은책 읽을 때 좀 설명하고요. 자 논리적 합리적 탐구 과정이 포함되어 있고 역사적 사실간의 관계를 분석하고 그것을 입증한 과학적 사고 능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인제 요에 대한 요거 유형을 강조하는 인과관계 유형을 강조하는 교사는 주로 교사의 체계적 설명이나 탐구식 수업을 이제 주로 한다. 탐구식 수업. 자 탐구식 수업을 하다 보니까 요거는 무슨 학습하고 연결돼 있어요? 사료학습하고 연결돼 있죠. 사료학습하고. 자 그다음에 역사적 행위에 대한 이해를 볼게요. 자 역사적 행위라는 것은 이제 내면을 강조하죠. 동기나. 그래서 여기 보면 역사는 인간의 행위로 이루어졌으며 그 행위의 동기나 이유를 이해한다. 당연히 뭐가 필요해요? 출처형과 감정이입이 필요하죠. 어 그리고 당연히 인제 그 출처형과 감정이입을 위한 교수학습 방법으로서는 연기, 극화학습과 역할극, 뭐 글쓰기 수업, 역사 읽기와 상소문, 역사신문 만들기 요런 인제 교수학습 방법이 필요한 거죠. 자 그다음에 역사적 대한 평가를 좀 볼게요. 자 평가라는 것은 역사사의 평가를 보면 요걸 강조하는 교사는 자신이 기존에 알고 있는 역사 사실과 관련된
다른 지식, 기존의 역사관이나 사회관, 가치관들이 종합적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가치 판단을 전제로 하고 있고 학생들 하여금 자신의 관점과 기준에서 역사적 사실을 평가를 해보는 과정을 의미한다. 그래서 평가를 해보니까 당연히 이 역사 판단력과 관련된 것과 연결시켜서 보시면 돼요. 뭐와 뭐가 필요하죠? 논쟁형 토론과 토의형 토론 같은 것들이 필요하죠. 자, 논쟁형 토론 같은 게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녹색책에 말하는 대립 논쟁식 수업 있죠? 네, 대립 논쟁식 수업. 요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이제 개별 그 역사를 안다는 유형 네 가지 유형을 얘기했고 그 네 가지 유형의 특징 그리고 그에 따라 이제 교수 학습 방법이 달라진다는 거 얘기를 했어요. 검은책 내용을 중심으로 해갖고 정리를 했고요. 요거 관련된 문제가 한 세 문제 기출문제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두세요. 그러면 갈색책 내용을 이제 넘어가죠. 자, 아까 이제 네 가지 유형에 대해서 이제 있는데 한번 보면 개별적인 역사적 사실된 기억. 아, 이게 왜 안 치지? 자, 개별적 학습에 대한 역사적 기억, 그리고 역사적 사실에 관한 관계, 인과관계 파악. 그래서 역사적 행위 동기나 목적에 대한 이해, 역사적 사실에 대한 평가 이렇게 있죠. 자, 첫 번째 보면 개별 사실에 대한 기억을 수업에 초점 맞추는 교사는 보통 교양을 넓히는 거나 다른 과목을 공부하는데 필요한 폭넓은 지식 습득이 역사 교육의 목적을 둔다. 이게 이제 이 사람의 목적이에요. 첫 번째 목적이죠. 그리고 교사의 설명에 문답 위주의 수업을 전개한다. 그 교사 학습 방법에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그다음 두 번째 역사적 인과관계. 역사적 인과관계의 파악을 중시하는 교사는 자료를 통해 역사를 맥락적으로 이해하거나 자료를 분석하는 해석 능력을 기르는 것을 역사교육의 본질이라고 생각한다. 이것도 이제 나름대로 목적이 나오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있고. 근데 이 교수학습 방법이 빠졌죠. 요거는 이제 뭐냐면 탐구학습, 교수학습 방법, 탐구학습 필요하죠. 사회 비판, 분석. 자, 그다음 세 번째 유형은 역사적 행위나 동기나 목적을 이해하는 데 대해서 비중을 둘 경우에 인간의 내면을 이제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교사는 역사를 배운다는 것은 인간의 삶에 대한 체험이라고 생각하고 학생들의 추체험이나 감정입에 들어가는 수업이 여기에 해당한다. 추체험과 감정입. 여기 추체험과 감정입과 관련된 예전에 차이점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죠. 기출문제. 그 다음에 네 번째를 보면 자, 역사적 사실에 대한 평가가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교사는 역사는 객관적 지식이 아니며 역사가 가치관이 내포되어 있다고 본다. 예, 가치관. 따라서 자신의 어떤 관점에서 역사를 판단하는 눈을 기르는 역사 교육의 본질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업 방법에 대해서 이제 쭉 얘기를 해볼게요. 그래서 역사인식과 밀접한 관련된 문제지만 자, 요거는 좀 이따 얘기할게요. 요거는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여섯 번째로서 이제 뭐냐면 그 역사 교육과를 구성된 요소로서 학생들이 뭘 알아야 될 것인가 대한 교사의 인식과 관련된 내용을 했고 그 인식에 따라서 교수 학습 방법이 달라진다. 그 내용이 있는데 요 내용을 더 살펴보기 위해서는 검은책 내용이 또 필요해요. 이 검은책을 좀 펴볼게요. 음, 검은책이 있네. 자, 검은책 역사 수업의 원리인데 검은책 몇 페이지 펴보시면요. 이게 일단 112페이지 펴보세요. 검은책 112페이지. 자, 120페이지 보면 역사 인식의 의미인데 역사 인식의 의미라는 건 이제 역사를 안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역사 인식의 의미 그에 대한 예문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역사 인식의 것은 역사를 안다는 의미. 자, 그래서 그 밑에 보면 기출 예문이 나와요. 기출 예문. 예전에 19년 기출 문제인가요?
그때 이제 한번 그 관련된 내용들이 나왔어. 뭐가 나왔냐면 역사를 안다 관련된 내용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기출 예문으로서 이자겸의 어떤 모총의 난, 이자겸의 난 있죠. 이자겸의 난이 나왔어요. 예, 그 모총의 난도 나왔어요. 모총의 난. 예. 그래갖고 모총의 난이 이제 할 때 그때 의사결정 과정 관련된 내용도 나오고 그랬는데 자, 요 내용도 한번 읽어볼게요. 일단 기출 예문에 나왔던 거기 때문에 한번 읽어볼게요. 자, 고려의 중심 지배층은 문벌귀족이다. 네, 고려 인종 때 이자겸의 난이 났고 그 다음에 김부식과 정지상은 정치적 대립관계가 있다. 네, 고려 사회는 풍수지리설이 널리 퍼져 있었다. 모청은 친제권원과 궁극정벌론을 내세웠고 모청은 서경에서 봉기했고 대국이라는 나라를 세우고 연월 청기라고 했으며 군대를 청견춘희견이라고 불렸다. 김부식은 문벌귀족을 모청의 난을 진압했다. 자, 모청의 난 이후에 고려 사회는 문벌귀족 사회의 체가 더 강화됐고 그리고 정중부 이방 이고 무신대 정변을 일으켜 무신을 죽이고 정권을 장악했고 신채호는 요청의 날을 조선 일출의 제일 대사건이라고 평가했다. 그래서 요거 관련돼서 이제 한번 시험문이 나왔어요. 여기까지 한번 나왔을 거예요. 여기가 기출 예문이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요것도 앞에서 한 것처럼 네 가지 유형에서 이제 보시면 돼요. 여기에서는 좀 자세히 설명됐어. 첫 번째 유형의 특징, 두 번째 유형의 특징 이렇게 설명하고 나서 그 뒷장에 이제 각각의 유형의 교수학습 방법 요 관련된 내용이 있거든요. 자, 첫 번째 볼게요. 자, 첫째 우리는 기획과 치급의 관계에서 사실을 기억하고 있을 때 역사를 안다고 했다. 사실 기억이 되게 중요한 시작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사실들 기억할 수 있죠. 고려의 지배층은 문벌귀족이고 조선의 지배층은 양반이라는 거. 고려 인종 때 왕위를 차지하기 위해서 나라를 이끈 사람은 이자겸이라는 거는 하나의 역사적 인식이다. 자, 그래서 이 경우에는 역사 인식이라는 것은 역사를 안다는 것은 실제 일어났던 것을 역사를 사실 기억한다는 의미를 할 수 있다. 그래서 뭐 몇 년에 뭐가 일어났고 몇 년에 뭐가 일어났고 몇 년에 뭐가 일어났고 그걸 이제 안다는 걸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두 번째 역사 인식은 자, 기획과 치근은 역사적 사실 인가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야. 인가적. 자, 그래서 기획과 미은 사이에 비웃의 원인을 이해한다든지 시읒의 결과를 이은과 같이 항상 나타난다든지 이은의 결과를 심화된 사회 모순이 지읒과 같은 사건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이다. 요거는 각자 이제 읽어보세요. 제가 시간 관계상 얘기는 다 못 드려요. 자, 그래서 역사적 인과관계는 역사 사실일 수도 있고요. 이게 원래 그렇게 해석할 수 있고 후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해석일 수 있죠. 음. 그래서 묘청에 나는 가운데 묘청의 친제경험과 궁극정벌론을 내세워 말을 일으켰다면 이 두 사람의 관계는 인과관계의 실제 역사 사실이 있죠. 친제경험을 했으니까 궁극정벌론을 내세우고 등등. 그런데 후대 학자들이 이것이 이제 뭐냐면 그 인과관계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꼬셔서 갖고 이제 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친제경험과 근거정벌론이 모청의 난을 일으킨 게 원인과 결과는 그 당시 그렇게 사람들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당 후대 학자들이 그런 것들 때문에 뭐냐면 모청의 난이 일어났다 하시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두 가지 측면을 볼 수 있다는 거 역사적 인과관계는. 자, 그래서 여기에서 두 번째 유형은 이 경우 역사를 안다는 건 역사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것이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세 번째로는 우리는 자료에 나타난 역사 사실을 하더라도 반드시 그대로 믿는 게 아니라 그 내면 속에 있는 의지나 동기 이런 것들을 알면서 그것을 재해석하는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역사를 안다는 것은 역사적 행위를 한 인간의 내면을 이해하는 것이다. 그래서 역사적 인간의 행위를 이루어지며 그 행위가 동기나 이유에 이해하는 것이 꼭 역사를 아는 것이 된다. 자, 역사에 대한 인식이 세 번째 유형이죠. 내면을 아는 것.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고 네 번째는 뭐냐? 자, 역사를 안다는 것은 뭐냐? 역사 평가와 관련된 거야. 우리가 묘청의 나는 이제 평가할 때 묘청의 나는 뭐 묘청의 개인적인 어떤 욕망에서 일어났다 평가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나는데도 이제 그 당시 문벌귀족 사회의 어떤 모순에 의해서 이걸 돌파하고자 하는 것도 있고 그러면 이거는 뭘까요? 역사를 아는 건 역사 평가와 관련된 거죠. 역사를 아는 것은 역사의 평가를 통해서 한다. 그래서 역사적 평가라는 것은 자신의 기존에 알고 있는 기획과 치읓의 역사 사실을 물론 관련된 다른 지식, 자신의 역사가
사회관, 가치관을 종합하는 나타나는 것이다. 자, 이 경우에도 사람들은 자신이 아는 역사가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이를 입증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생각을 설득시키는 노력을 할 것이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네 가지 유형의 역사 인식이 나왔고, 그 다음에 삼절에서는 이런 네 가지 역사 인식에 따라서 역사 속 유형이 있어요. 각각 이제 연결돼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좀 볼게요. 첫 번째는 아까 침에 사실을 강조하는 거죠. 사실을 강조하는 역사 인식을 얘기한 건데, 첫째 의미의 역사 인식은 주로 학생들의 기억을 통해서 나타난다. 자, 이런 의미의 역사를 아는 데는 그밖에 별다른 사고 활동이 필요하지 않는다. 암기력이 중요하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교사의 어떤 설명이 진행되고, 이때 이제 교사는 학생들의 기억을 돕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뭐냐면 설명 기법을 사용하는데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비교나 유추, 연상 등 학생들의 기억을 돕기에 교사들이 설명하는 설명 방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둘째로는 그 밑에 보죠. 둘째는 어떤 인과관계를 아는 거죠. 인과관계. 그래서 이제 나는데 상당한 사고 활동이 좀 필요해. 이거는 인과 활동을 알기 위해서는. 예, 두 번째 의미에서 역사가 실제적 역사적 사실이건 그리고 후에 이제 인과관계를 어 의미를 역사가 부여했던 간에 그것을 인제 알아가는 논리적 합리적인 탐구 과정이 포함된다. 네. 탐구 과정. 자, 탐구 과정은 인제 뭐와 연결되냐면 뭐 사료 학습과 연결되는 경우가 많죠. 자, 그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예를 들어 갖고 이제 뭐 문벌 귀족의 모순에 의해서 모청이 일어났다 해 갖고 이걸 암기해. 그런 식으로 내면 이거는 인과관계 수업이 아니에요. 이건 그냥 객관적 사실에 대한 인지에 불과하지. 그러면 이걸 인과관계를 강조하는 수업을 만들려면 학생들이 인과관계, 문벌 귀족의 사회 모순에 의해서 모청의 난이 일어났다는 결과를 증명을 해야 돼. 뭘 통해서? 사료학습과 판단, 사료학습 분석이나 비판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그래서 요때 인제 그 인과관계를 보면 무조건 학생들에게 외우게 하는 게 아니라 이 교사는 문벌 기조의 성립과 무신전면까지 주요 사건들을 분석하여 인과관계에 연결시킨 건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자신이 분석이 옳다는 것을 인제 인증하기 위해서 학생들이 일반적 상식적 판단에 의존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관련 자료를 제시하면서 신라만이나 조선 후기 같은 지배층의 갈등 전면을 발생시킨 다른 예를 들기도 한다. 자, 여기에서 인제 인과관계를 인증하는 방법으로 첫 번째는 교사의 체계적인 수업이 예를 들고 있어요. 자, 그렇지만 두 번째가 이제 의미가 있는 거죠. 네. 두 번째가 인제 뭐냐면 학생들이 직접 해 보는 거야. 이게 두 번째예요. 네. 그래서 이제 설명을 할 수도 있지만 분석적 비판적 사고방식을 하기 위해서 유일한 대표적인 수업이 탐구 수업이다. 그래서 탐구 수업은 모형에 따라 다르지만 대체 문제인지 가설 설정, 자료 수집, 가설 검증 일반화 과정을 했다. 그때도 이제 모청의 서경청도 운동이 나고 나서 이게 아마 논리형 그 논술형 문제인데 요 예문이 나오고 탐구학습 모형도 같이 나왔어요. 요것도 예 연결돼서 나온 거예요. 자, 역사 수업의 탐구 자료를 이용하는 것은 주로 1-2차 사료이다. 학생들은 사회를 토대로 한 학습을 통해서 역사학자들이 역사 연구에 사용하는 역사적 사고 방식을 경험할 수 있다. 그래서 역사 연구의 기초이며 역사 수업에서 가장 널리 하는 자료는 사료이며 역사 탐구 수업은 사료 학습 형태를 띠고 있다. 예. 이렇게 있죠. 자, 그리고 이제 요 부분은 탐구학습하고 이제 연결돼 있으니까 탐구학습 강조할 때 내용들 참조를 하시고 자, 그다음 세 번째는 이건 인간의 내면적인 어떤 필요와 관련된 거죠. 추천이나 감정이.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역사적 인물이 왜 이런 행동을 했는지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인간의 의도와 동기를 알아야 되니까 그걸 체험해 보는 거야. 그래서 만약 실제 역사 소유에서 과거 인물이 되어 활동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역사이고 또 학생 자신의 삶이 될 것이다. 자, 그렇지만 이게 원천적으로 불가능하죠. 들어가서 이제 체험한다는 거는 불가능한 건 불가능하니까 실제로 그런 행동이나 그런 것을 생각을 해 보면서 감정을 해 보면서 그걸 역사적 인물을 한번 간접 체험을 하는 거죠. 그 내용도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인제 역사적 인물이 되어서 어떤 행동을 해 본다는 것은 주체험, 그 역사적 인물이 왜 그런 행동을 추측해 보고 하는 감정이입적 이해해 볼 수 있다. 자, 예전에 나왔던 그 기출 문제죠.
기출. 추체험하고 감정이입적 이해인데 요거 이제 파란 책이나 남색 책에서는 감정이입이라고 해요. 똑같은 말이에요. 감정이입적 이해나. 그래서 그 밑에 있는 내용은 그 우리가 예전에 읽었던 내용과 동일해요. 한번 읽어볼게요. 이렇게 기출문에 나왔기 때문에. 자, 여기에서 이제 언급한 것은 이제 인간의 내면을 알아야 된다는 게 역사에 대한 인식이고 그거에 대한 수업과 관련된 내용에서 이제 이 부분이 언급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추체험은 자신의 역사적 행위자가 되어 역사적 사건이나 현상을 체험함으로써 역사적 사실을 이해하게 되며 감정이입적 이해는 과거 행위자의 입장에서 역사적 사실을 생각해 봄으로써 역사적 사실을 이해하는 거다. 그래서 추체험은 자기가 직접 여러 가지 방법 나타나는 거고 표현하는 방법이고 감정이입적 역사 이해는 머릿속에 한번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보는 거야. 자, 그런 의미에서 있고 그러나 이런 것들 추체험이나 감정이입적 이해는 이렇게 개념적으로 구분하지만 실제로 그렇지 못하는 게 그 밑에 내용이 있고 자, 그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그러면 요 세 번째 유형 지식의 인식의 역사 인식의 유형의 세 번째 유형을 하기 위해서 교사는 어떤 방식으로 수업을 방식을 채색해야 되냐? 자, 추체험과 감정이입을 대표하는 대표적인 수업 방식은 연기나 글쓰기를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연기 활동은 추체험이 많이 포함되어 글쓰기는 감정이입적 이해에 많이 들어가지만 이는 양자가 엄격히 구분한 건 아니다. 그래서 뭐 연기나 극화 수업 같은 거 내용도 쭉 있어요. 그래서 이제 쭉 읽어보면 연기 활동이 들어가는 역사 수업의 방식은 극화학습이나 역할극, 시뮬레이션 게임도 있으며 글쓰기 방식으로는 그 연기 활동이 첫 번째 유형이죠. 예. 그다음에 글쓰기 그 방법은 역사일기, 상소문, 책문과 같은 논술, 선언문이나 교양문을 들 수 있다. 그리고 이제 그밖에 이제 역사 그 신문 만들기, 제작학습이죠. 그다음에 그 역사 모형 만들기, 제작학습과 관련돼 있다. 요 부분은 어디와 연결시켜서 보시냐면 녹색책에 보면 추천과 감정이입과 관련된 교수학습 방법 관련된 내용이 있잖아요. 이런 거와 연결시켜서 보시면 돼요. 그냥 마지막으로 역사 인식에 이제 관련된 것이 가치 판단이기 때문에 역사 수업이죠. 판단력이죠. 예. 그걸 보면 자, 넷째 의미의 역사 인식은 가치 판단을 전제로 한다. 그래서 학생들로 하여금 그런 의미의 역사를 알게 하려는 교사는 토론식 수업을 떠올 것이다. 예. 그래서 이거 교수학습 방법은 토론식 수업을 지금 진행을 하면 된다는 거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교사가 역사 수업을 통해서 어떤 역사적 사실을 가치 판단을 부여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에 대해서 논란이 있을 수 있다. 그렇지만 교사는 가치 판단이 실제 많죠. 예. 그래서 그 예를 든 게 앞에 예문과 연결돼서 보면 신채호가 모청의 난을 가리켜 조선 일천래 제1대사건이라고 불렸다는 사실을 학생들에게 전달하는 교사는 노총의 난에 대한 어느 정도 긍정적 평가를 하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있지만 또 다른 판단에서 들어가서 이제 노총의 난을 부정적 평가하는 교사도 있죠. 그래서 노총의 난을 부정적 평가하는 교사는 신체와 그런 평가를 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더라도 학생들에게 구태여 전달 필요를 느끼지 않을 것이다. 자, 그래서 이제 요거는 부정적 평가에 대해서 이제 노총의 부정적 평가의 학생들은 그 신체가 그런 평가를 긍정적 평가를 알고 있더라도 이걸 전달할 필요 없다고 생각하죠. 왜냐하면 이거는 자기 생각을 볼 때 부정적인데 왜 이걸 긍정 평가한다 해서 제외시킬 수 있잖아요. 우리가 뭐 이제 동영상이나 내용 할 때 자기가 중요하다는 생각만 하고 편집을 하지 중요하지 않고 뭐 별로 필요 없다고 생각하면 빼잖아. 자기가 맞지 않는 사람들 빼고 내용도 빼고 이걸 학증 평양이라고 하죠. 요즘에 하다고 유튜브 보면 그런 거 많이 나오죠. 알고리즘을 통해서 자기가 보고 싶고 듣고 싶은 것들만 동영상을 띄우잖아요. 예. 뭐 이렇게 이제 있는데 근데 요거는 좀 약간 좀 이 역겨운 교수가 잘못 생각하신 것 같아요. 김한중 교수님이. 어, 조선 일천리 제1대 사건 해갖고 요청의 난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이렇게 표현한 게 아니에요. 요 뭐냐면 신채호는 이 표현을 통해 뭘 비판하고 있냐면 노총을 비판하고 있어요. 노총을. 노총의 권고망동한 행동 때문에 이게 조선 일천에 계속 내려왔던 자주적이고 이런 기상들이 무너졌다는 거야. 그때 좀 약간 참고 기회를 노려야 되지. 왜 노총의 난이 이렇게 일으켰냐? 뭐 이렇게 해갖고 노총의 난에 아이고 잠깐만요. 얘가 왜 그래 또? 아, 얘를
다시 할게요. 예. 그래서 노총의 난을 그래서 부정적인 평가를 하기 위해서 요걸 이 말을 언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노총을 나는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이 평가한 교사가 이 말을 그런 식으로 말하고 해석을 해 줘야지. 근데 이거는 좀 약간 그분이 잘 모르시고 그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가끔씩 그 역교동 교수님들이 그 하는 그 역사 사례를 보면 팩트가 안 맞는 게 좀 있어. 맥락하고. 하여튼 그거는 나중에 롤충에 난 할 때 그 좀 얘기를 하고요. 자, 그래서 인제 바람직한 자세가 뭐냐 판단할 때 역사 수업에서 역사적 사실을 평가하는 것은 바람직한가 아닌가 논란보다는 학생들과 하여금 자신의 관점과 기준에 따라서 역사적 사실을 평가해 보는 과정 자체가 의미가 있다. 예. 그래서 인제 요 D가 이제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역사적 판단을 할 때 교수 학습 방법 뭐냐 이건 토론식 수업하고 토의식 수업 요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토론식 수업에서는 논쟁형과 토의형이 있다. 그래서 논쟁형 토론식 수업에서는 논쟁 문제 해결법, 디바이트법 등이 있고 토의형 토론에서는 역할극이나 의사결정, 토론학습 등이 들 수 있다. 자, 그래서 인제 그 관련된 네 번째 유형의 교수학습 유형의 그 뭐냐면 방법과 관련된 교수학습 방법과 관련된 요 내용들을 언급을 하고 있죠. 예. 그래서 인제 검은책 다 끝났어요. 그래서 검은책은 제가 지금 전체를 본 게 아니라 이렇게 부분적으로 인제 제가 기출문제에 관련된 내용들 좀 언급했고 그다음에 앞에서 인제 보충 자료를 통해서 제가 인제 그 관련된 것들 중에 잠깐 일부분을 소개하는 식으로 인제 넘어갈게요. 그래서 검은책은 그렇게 중요하게 볼 책은 아니에요. 이건 가끔씩 아주 이제 보조적으로 시험에 나오는 부분이니까 예전에 나왔던 기출문제 유형을 중심해서 보시면 돼. 그래서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역교론을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 마세요, 거기에. 쓸데없는 이론들 그런 것들 외운다고 해서 역교론 잘 보는 게 아니야.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던 거 찾아서 기출 주제를 파면 거의 80-90% 하고 거기에서 뭐 한 그 90% 80% 맞추면 되는 거지 그 100% 맞출 필요가 있어요? 근데 꼭 보면 이상한 책들 골라 가지고 보고 뭐 그 이상한 이론 같은 것들을 보고 골라서 그걸 이해하려고 막 하고 있는 분도 있는데 참 보면 좀 답답해요. 예. 그럼 왜 그걸 계속 그런 이론들을 보는지 모르겠어. 어. 자 하여튼 자 그러면 다시 갈색책으로 넘어갈게요. 자 이제 갈색책에서 이제 얘기한 것은 아까 인제 그 역사 교육관 지금 얘기하고 있다가 지금 역사를 안다도 6번째에 속한다고 이제 역사 인식과 관련돼서 좀 얘기를 했고 그러면 뒤에 넘어가서 인제 갈색책 내용 보면 7번째를 볼게요. 자 그다음에 인제 역사의 객관성에 관한 견해도 있죠. 요것도 역사 교육관에 뭐냐면 미쳐. 이게 6번째예요. 역사적 사실에 대한 객관성의 견해. 이것도 7번째 역사 교육관을 형성하는 그 중요한 내용이죠. 아이고 잠깐만요. 예. 자 그래서 인제 이것도 역사 교육관에 큰 영향을 미치죠. 역사의 객관성. 역사적 사실을 객관적으로 보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인제 있는데 요거 이제 설명하기 전에 음 제가 인증번호 세 번째 인증번호 알려드릴게요. 세 번째 그 강의 인증번호는 어 95번이에요. 95번. 세 번째 강의 인증번호 95번. 그 강의 들으면서 이렇게 인증번호를 기억을 하셔야 돼요. 제가 예전에는 그냥 써 줬는데 예전에 이제 스킵하는 그래서 그것만 딱 보시고 적는 분들이 몇 명 계시더라고. 그래 갖고 제가 이제 그냥 얘기를 할 거예요. 예 스킵하지 않고 직접 적지 않고요. 자 그러면 역사적 사실 객관성에 대한 견해도 역사 교육과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 어떤 교사는 역사적 사실을 과학적으로 보고 어 객관적으로 보는 교사도 있는 반면에 그 역사적 사실은 원래 존재하지 않고 창조적이다. 문학처럼. 이렇게 생각하시는 교사도 있겠죠. 그러면 그에 따라서 수업도 또 달라질 수가 있어. 그래서 첫 번째 유형을 보면 아까 말한 것처럼 자 역사적 사실을 과학처럼 객관적으로 보느냐. 또 두 번째로는 자 문학처럼 창조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보느냐에 따라서 수업도 달라진다. 교수 학습 방법도 달라지는 거죠. 첫 번째 유형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이제 수업 방법과 연결돼 있죠.
자, 역사를 객관적 사실을 보는 교사는 역사 지식의 습득과 체계적 파악을 중시하죠. 대개 이제 교과서나 권위 있는 자료에 의존하여 수업이 진행되며 자신의 설명으로 학생들의 역사 이해를 이해시키려 한다. 자, 이때 자료는 대부분 사료를 이용하고 자료에 나타난 역사적 사실을 학생들이 인식시키려고 한다. 음. 그래서 이때 이제 필요한 역사학습 기능은 자료 분석과 해석 능력이에요. 왜냐면 사료를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예.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문학처럼 창조 성격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역사 사실은 텍스트론처럼 아예 그냥 구성됐다. 이런 관점이죠. 이에 반해서 두 번째 내용이죠. 자, 역사 사실의 문학적 성격을 주목하는 교사는 흥미를 가지고 자기의 나름의 역사상을 구성하도록 강조한다. 그래서 같은 역사적 사실이라도 상황에 따라서 달리 서술할 수 있다는 것을 역사로 생각하기도 한다. 그래서 학생들은 자신의 관점에 역사 읽기를 해야 한다고 보고 자료에 대한 다양한 해석을 중요시한다. 예. 여기 밑에 이제 교수학습 방법으로서 다양한 해석을 이제 강조하는 그 내용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요런 내용들과 그 관련된 내용들은 이제 예문이 있으니까 그냥 쭉 읽어보시고 이렇게 쭉 넘어갈게요. 다 읽기는 좀 시간이 드니까. 그다음에 이제 학생에 대한 이해인데 그러면 이제 정리해서 역사교육관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보면 역사교육관의 이제 두 번째 유형이죠. 교사 인지 특성 중에 역사교육관 관련된 내용을 이제 좀 보면 이거 어디 갔어요? 이거? 자, 교과가 무엇인지에 대한 생각이 있고요. 역사교육과는. 네, 그쵸? 그다음에 여기 보면 내용, 방법 이렇게 있고 내용과 방법의 입장, 어느 걸 더 중요시 여기냐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실제 수업에서는 내용과 방법을 동시에 같이 해야 된다. 그다음에 지향하는 목적에 따라서 또 역사교육과를 설정하는데 그걸 그냥만 강조하는 게 아니라 내용, 방법, 목적의 일관성을 가지고 해야지 된다. 뭐 이런 내용도 있고요. 그다음 네 번째는 인지적 요소로서 이제 역사학습에 대한 관점, 역사적 사고방식 이런 것도 인지 요소에 구성돼 있고 여섯 번째가 기출문이 나왔죠. 역사교육관을 구성한 요소로서 알할 역사, 그러니까 역사 인식과 관련돼서 역사를 안다. 역사 인식이 나름대로 역사교육관을 구성하는데 역사교육관 네 가지 유형이 있죠. 개별적 역사적 사실 기억, 역사적 사실들의 관계, 인과관계 파악, 역사적 행위 동기와 목적에 대한 이해, 역사에 대한 평가. 또 각각의 교수학습 방법이 있죠. 요게 이제 기출문이 나왔고요. 자, 그다음에 좀 넘어가서 역사 인식과 더불어 이제 역사적 사실 객관성의 여부에 대한 것도 역사교육관에 영향을 미치는데 두 가지 형이 있다고 했죠. 역사적 사실을 그냥 가학적으로 이제 객관적으로 본 거, 문학적인 창조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데 따라서 교수학습 방법은 이제 달라진다. 요 내용들이 이제 이렇게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밑에는 관련된 사료가 있으니까 각자 읽어보시고 자, 그럼 몇 페이지 보시냐면 이제 마지막으로 역사의 교사의 인지적 특성을 구성하는 것이 이제 그 학생에 대한 이해예요. 학생에 대한 이해. 자, 수업은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그래서 교사는 학생을 고려해서 수업을 계획하고 준비한다. 따라서 학생들의 성격을 어떤 방식으로 이해하는지에도 교사의 특성을 구성하는 요소 중에 하나다. 이때 이제 교사의 특성은 인지적 특징이죠. 그래서 학생에 대한 이해는 교사가 가르치기 위한 역사 사실을 해석하고 수업 구성을 하는 토대가 된다.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교사는 수업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학생의 인지적 정의적 특성을 파악한다. 여기에서 학생들이 궁금해서 문제나 필요한 느낀 거, 지적 교감이나 어려움들이 포함된다. 자, 그리고 이제 학생들 인지적 정의적 특징에 맞게 그 뭐냐면 학생들에게 맞게 자료를 내용을 선택하고 재조직하며 교수 학습 활동 구성하고 학생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적절한 예시를 생각하거나 사유 유추를 찾는다. 적절한 문제와 사례를 만들게 한다. 그래서 요게 두 번째 전략은 그 교사 학생에 대한 이해에 대한 교사의 어 그러니까 그 학생에 대한 이해에 대한 그 종류야. 어떤 종류? 아까 얘기했처럼 인지적 정의적 특성 요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 첫 번째 종류예요. 그 학생에 대한 이해한 종류가 그 인지적 정의적 특성을 알아야 되고 거기에 맞는 수업 방법을 찾는 거야. 수업 내용을 조직하고. 자, 두 번째가 뭐냐면 이게 21년 기출문제에 나왔던 거예요. 두 번째 유형이. 두 번째 종류가 21년 기출문제에 나왔던 거죠. 읽어볼게요. 자, 역사 수업에 관련된 학생들의 특성은 역사 이해 수준과 역사에 대한 관심을 둘 수 있다. 역사의 이해 수준하고 그다음에 역사에 대한 관심.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학생의 특성을 교사가 어떻게 바라보냐에 따라 수업이 진행이 되는데 일단 먼저 볼게 학생 이해 수준을 또 그 안에서 인지 발달을 이제 수준을 볼 수도 있고 역사 이해 단계를 볼 수도 있다. 자, 그래서 인지 발달 수준은 이제 이 역사 학생의 역사 이해 수준에서 첫 번째 유형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 유형은 역사 이해 단계죠. 자, 그래서 인제 인지 발달 수준을 볼 때는 그 교사는 학생 수준에 적합한 역사 사실의 개념을 성정에 심사된다. 자, 이에 반해 역사 이해 단계를 이제 강조하는 그 교사는 요거와 연결된 교사는 보통 역사 수업에서 체계화된 계열화에 관심을 쏟는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아마 인제 여기 인지 발달 관련된 내용은 피아제 이론하고 관련된 거, 피아제 이론. 예, 피아제 이론을 반영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학생의 역사 이해 단계는 이거는 인제 뭐와 관련된 거냐면 역사 지식의 내용을 얼마나 많이 하느냐 적게 하느냐에 따라 이해 단계가 달라질 수 있죠. 요걸 이제 얘기하는 것 같아요. 여기에서 문맥상 보면. 자, 그러면 역사 이해 수준에 관련된 내용이 있고 역사 이해 수준을 관련돼서 나온 것이 21년 기출 예문에 있어요. 선교사 그 관련돼서 예문에 나와 있어요. 물론 직접적으로 요게 뭐 답안을 이제 요쪽 부분에 이 갈색책 내용에서 답안을 설정하지는 않았지만 요 예문을 빌려서 그 안에 예문을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한번 그 지문 찾아서 좀 보세요. 예. 자, 그러면 두 번째 볼 게 인제 여기 그러니까 역사 수업과 관련된 학생의 특성으로서 두 번째 볼 게 역사에 대한 관심이죠. 마찬가지로 마찬가지로 이게 두 번째예요. 네. 요게 요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는 학생들의 역사에 대한 흥미나 관심도도 두 가지 관점에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역사에 대한 관심. 첫 번째도 이거 마찬가지로 피아제 이론을 받아들여서 학생의 인지 발달 단계가 볼 수 있고 또는 그 사회 문화적 한계에 따라 이제 볼 수 있다. 이렇게죠. 그래서 하나는 인지 발달에 따라 일정한 연령에 따라 나타나는 특성을 보는 관점이고 또 다른 하나는 사회 문화적 한계에 따라서 학생의 관심이 달라진다는 관점이다. 그래서 기획의 전자의 관점에 보면 이게 연결됐죠. 자, 전자의 관점에서 접근할 경우 교사는 학생들이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역사적 흥미나 관심에 주목하여 수업을 계획한다. 그다음에 후자, 사회문화적 관점에 이렇게 들어가는 교사들은 접근할 경우 학생 개개인의 집단의 친숙한 역사 사실을 중심으로 수업을 구성한다. 왜냐하면 사회문화적 측면이 강조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있고 세 번째 이제 뭐냐 학생에 대한 이해 문제가 있어요. 세 번째가 그래서 학생에 대한 이해를 두 가지 문제 더 고려한다. 그 앞에서 두 가지 외에도 한 두 가지를 더 얘기를 하는데 그 첫 번째 그러니까 세 번째죠. 그 앞에 두 가지 합쳐 두 가지 다음이니까. 자, 첫 번째 문제는 내용 구성 면에서 역사 교과의 구조와 학생에 대한 이해 가운데 어느 쪽을 우선시하는 거냐. 그러니까 그 내용 이해 구성 측면에서 역사 교과의 구조 이게 첫 번째고 학생에 대한 이해 요거를 어디에 더 강조할 것이냐 이렇게 이제 하는데 자, 이 가운데 어떤 요인을 이제 중시하에 따라서 이게 또 교수 방식과 연결돼요. 그래서 교사가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으면 항상 그 인식은 뭐와 연결된다? 교수 학습 방법과 연결돼요. 이건 패턴이 그래. 자, 그럼 뭐 첫 번째 볼게요. 첫 번째 역사 교과의 구조와 관련된 거죠. 자, 어떤 교사는 정해진 계획에 따라 체계적으로 수업을 방식을 선호하고 자, 이러한 성향 교사는 교과의 구조를 중시한다. 역사 교과의 구조. 그래서 교과 구조를 중시하는 교사는 교과가 가지고 있는 논리적 체계를 강조한다. 염두에 둔다. 이거는 논리적 계열성과 연결되죠. 하나는 논리적 계열성 나오죠. 그래서 뭐 수학의 예를 지금 들고 있어요. 수학에 관련된 예를 들고 있고 수학에서 뭐 플러스 마이너스 알고 곱셈 나눗셈 알고 그 계열성 있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논리적 계열성이 있네요. 자, 이러한 교과 수업에서는 논리적 계열성을 염두에 두는 교사는 정해진 그 계획에 따라 체계적 수업을 전개한다. 다만 실제 수업 전개는 학생들 반응에 따라 조정되는 경우가 많다. 예. 학생들이 잘 모르면 그냥 넘어가야 되죠. 예. 자,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렇지만부터 해서 쭉 밑에 보면 교과의 내용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 논리적 개연성 한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마지막 문장은 논리적 개연성의 한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어디에서? 수학은 지금 아까처럼 예를 들었잖아. 예. 근데 역사의 교과에서는 논리적 개연성이 좀 한계가 있죠. 수학처럼 딱딱 이렇게 논리적 개연성이 떨어지는 방법은 아니잖아요, 역사 교과에서는. 그래서 요 관련된 내용을 이제 좀 읽어 볼게요. 자, 교과 구조를 중시하여 역사 수업에서도 역사를 알아가는 체계적인 순서에 따라 조직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더라도 과연 역사가 수학처럼 명확한 논리적 개연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의문이다. 그래서 역사 교과의 구조적 특징은 흔히 역사의 사실을 일어나는 순서대로 다른 시간적 개연성을 언급하기도 한다. 그러나 시대 순위 아니라 주제별로 내용을 구성할 수도 있고 현대부터 거슬러가 영연대기 방식으로 택할 수 있고 학습자에게 친숙한 사건을 얘기도 역사적 사실을 학습할 수 있도록 한다. 자, 하여튼 이런 논리적 개연성을 한계를 좀 극복하기 위해서 뭐 주제별 구성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이게 연연대기 구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것들 친숙한 사건을 매기도 한다. 뭐 이런 것들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요거는 이제 아까 역사 교과의 구조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지금. 내용 구성 측면에서. 그다음에 두 번째로 내용 구성 측면에서 학생의 이해에 관련된 내용이 있죠. 반대로가 이제 학생한테 이해에 관련된 내용이야. 좀 보면 자, 학생에 대한 이해가 수업의 틀을 짜는데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교사가 있다고 해보자. 자, 이런 교사들의 이제 그 특징들이 좀 나와요. 이런 생각을 가진 교사는 자, 직관적 경험을 중요시하고 학생들의 반응을 좀 더 신경을 쓴다. 직관적이라는 것은 뭐 논리적으로 사고하는 것보다는 딱 봤을 때 경험적으로 이렇게 뭐냐면 연결되는 거잖아. 우리가 이제 유튜브에 보면 그 아니 아이패드나 이제 그 이런 스마트폰을 보면 이게 클릭이나 이런 것들 어플 접근하는 방법이 직관적으로 구성돼 있죠. 이걸 이제 접근할 때 이걸 클릭하면 요걸 넘어가고 어떤 연산작용을 통해서 이렇게 넘어간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터치를 하면 이렇게 넘어가는 방식. 이건 뭐냐 우리가 경험 속에서 습득한 것을 아이패드나 아이폰을 만들 때 여기 반영한 거야. 예. 뭐 이런 것들인데 자 하여튼 이런 직관적인 경험을 중요시해야 된다는 거.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리고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거나 흥미를 끌 만한 내용을 먼저 고려한다. 자, 근데 이건 이런 방법, 그러니까 학생의 이해를 중시하는 그 방법을 이제 뭐냐면 문제점이 등장하고 있어. 한계점이죠. 그렇지만 나오면 되게 한계점이 나와요. 한계점. 첫 번째로는 자, 역사 수업에서 어떤 내용이 더 어렵고 어떤 내용이 더 쉬울지 명확하지 않다는 거. 두 번째로는 학생들 흥미 여부가 내용보다 수업 활동에 따라 달라지는 학생 흥미 여부가 내용보다 수업 활동에 따라 달라진 것이 더 많다는 점에서 이와 같은 관점도 역사 수업을 그대로 적용하기가 어렵다. 예. 그래서 이제 내용보다는 아무리 여기 쉬운 내용이라도 수업 활동이 재밌으면 흥미가 더 생길 수가 있겠죠. 뭐 역할극 이런 거 하면 애들이 더 재밌을 수도 있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글쓰기 수업하면 아무리 그게 흥미로운 수업이라도 학생들이 관심이 떨어질 수가 있죠. 예. 이런 한계점이 있다는 걸 좀 기억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학생에 대한 이해 네 번째 인제 그 요소가 뭐냐 보면 여기 두 번째 문제 이렇게 있죠. 네 번째. 예. 자, 두 번째 문제는 가르치는 것에 대한 관점이나 교육 과정에 대한 지식 그리고 학생에 대한 이해를 역사 교육과의 교재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 그래서 인제 어 아이고 잠깐만요. 그래서 수업 활동은 역사 내용이나 역사 교육과를 바탕으로 정해진다. 반대로 수업 전략의 선택에 따라 수업 내용도 달라질 수 있다. 수업 내용은 교과 자체의 내용이 아니라 그것에 병행된 것이며 교과 내용 지식으로 한정되지 않는다. 수업 내용에는 이미 역사 교육을 보는 관점, 역사에 대한 이해와 학습 자료에 대한 평가도 포함되어 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이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학생들 이해 내용에서 여기 보면 그 역사 교육 학생들 이해 문제에서 이제 역사 교육관이나 교재를 분리해서 그러니까 그 어떤 역사 교육관이나 교재 같은 것도 학생의 이해에도 속할 수 있다는 거죠. 음. 자, 그와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수업 활동도 역사 교육관에 있고 그다음에 교재에 따라서 내용도 또 달라질 수 있고 뭐 등등 있어요. 예. 그래서 학습 자료와 관련된 내용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인제 이렇게 학생에 대한 이해를 이제 쭉 얘기했어요. 그럼 정리해서 보죠. 자, 첫 번째 학생들의 이해는 첫 번째 요소는 교사가 학생들 인지적 정의적 특성을 파악을 해야 된다는 거야. 첫 번째 종류 학생들의 이해는. 그래서 이에 맞춰서 어떤 교수 학습 활동을 구상을 할 수 있죠. 자, 두 번째는 21년 기출 관련된 내용인데 역사 수업 관련된 학생 특성 역사 이해 수준과 역사에 대한 관심을 들 수 있죠. 그 관련된 내용들 나와 있고 세 번째 유형은 역사 교과의 구조와 학생에 대한 이해 가운데 어느 것을 더 우선시에 따라 또 내용이 구성될 수 있죠. 그래서 세 번째 요소 학생 역사 학습의 구조, 학생에 대한 이해 이렇게 있고 네 번째가 인제 뭐냐면 역사 교육과나 교재 이런 거 수업 자료 이와 관련된 것도 인제 학생 이해의 인제 구성 요소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래 갖고 이제 학생에 대한 이해 이렇게 인제 정리를 했고 자, 그러면 지금까지 쭉 막 복잡하게 얘기했지만 결국에는 큰 주제가 그 큰 카테고리가 어디에 있는 거야 지금. 예. 역사 교사의 인지적 특성이고 역사 교사의 인지적 특성을 그래서 첫 번째 볼게요. 역사 교과에 대한 지식.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인제 아이고 뭐야. 음. 두 번째가 역사 교육관이죠. 이렇게 역사 교육관. 그다음에 세 번째가 역사 교육의 이해에 관련된 내용이야. 그리고 그 관련된 것들 이제 그 작은 세부 항목들을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인제 넘어가서 자, 그러면 이런 그 역사 교사의 어떤 인식 부분, 역사 교사의 이제 인식 부분은 있죠. 인지적 특성이 어디에 영향을 미치냐. 일단 첫 번째 미친 게 역사 수업 내용 재구성에 영향을 미쳐요. 앞에서 언급한 역사 교사의 인지적 그런 특성들이 자, 인지적 특성이 뭘로 구성된 건 아까처럼 얘기했죠. 이것이 어디에 영향을 미치냐면 역사 수업 내용의 재구성에 미친다. 자, 여기 키워드가 뭐냐면 재구성이야. 재구성. 재구성. 요게 키워드. 이게 21년도 기출문제에 관련돼 갖고 이거 나왔어요. 추노명 문제라고 보이는데 여기에는 낸 것 같아 보니까. 지금 교육과정과 교과서를 역사교사 이는 역사교사의 인지적 특성에 따라서 재구성한 거죠. 선교사와 관련된 지문이 있어요. 예. 그래서 교육과정과 교과서를 역사교사의 인지적 특성에 맞춰 재구성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역사교사의 인지적 특성은 또 뭐와 관련돼 있냐면 전문성과 관련돼 있죠. 뭐 그래서 역사교사가 얼마나 전문성이 있느냐 없느냐는 것은 앞에서 온 거는 인지적 특성들과 관련된 얘기죠. 내용부터 시작해서 학생에 대한 이해, 그다음에 역사 교육관, 그다음에 역사 내용 지식 이런 것들이 다 포괄돼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 이것도 인제 이거에 따라서 인제 재구성을 또 뭐냐면 이 역사교의 전문적 능력에 따라서 학습 내용을 재구성할 수 있죠. 요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21년 기출문제에 나왔기 때문에 항상 여기에서 이제 키워드든 재구성을 이제 염두에 두고 공부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있고 요거 좀 요장 그 3장 읽을 때 20년 기출문제 선교사 관련된 수업 계획도나 이런 것들을 연결시켜서 보세요. 그러면 쉽게 이해가 될 수 있어요. 요 부분을. 예. 자, 그러면 좀 쉬었다가 요 부분을 다시 진행을 하겠습니다. 역사 수업의 내용에 재구성 관련된 내용을요.